자, 우리 교재는 156페이지고요. 학정급여 부채와 충당부채. 뭐 퇴직급여 제도라고 나왔는데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그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돈이 퇴직금이죠. 원래 퇴직금의 의미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까지 활동할 수 있지? 보통 우리가 언제 정년퇴직하지? 한 65세 전후가 되죠, 그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65세 전후에 정년퇴직하게 되면 경제적 활동이 하기 힘들다고 보고, 그러면 퇴직금을 모아뒀다가 퇴직금 가지고 그 이후에 사용하라는 게 퇴직금의 의미래요. 원래 의미는. 근데 대부분은 퇴직금 타서 나오면은, 그지?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하거나, 그지? 그래서 이제 잘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안 되시는 경우도 많죠. 그지? 어쨌든 퇴직금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학정기여제도, 학정급여제도는 퇴직연금이라는 거에 대한 거예요. 퇴직연금. 학정기여나 학정급여는 무슨 연금에 대한 거다? 퇴직연금에 대한 겁니다. 퇴직연금. 학정기여제도나 학정급여제는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999년도에 IMF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9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죠. 그치? 99년도에 이제 IMF가 터졌는데, 이전까지 회사들이 장부에다가 퇴직급여라는 비용 잡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퇴직금에 대해 부채를 잡아놨어요. 그럼 회사가 이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근데 부도가 났더니, 국가부도 사태가 나서 기업들도 이제 그 회사 부도가 났는데, 부도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장부에 의무는 있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퇴직금을 줄 수 있어, 없어? 못 주는 거지. 그래서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한 게 퇴직연금이에요, 따지면. 처음부터 퇴직연금이 아니었고, 무슨 퇴직보험 갖다가, 그 다음에 또 무슨 하여튼 갖다가, 국민연금 부담금인가? 하여튼 하여튼 갖다가, 지금은 이제 무슨 연금?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 건데, 퇴직연금은, 직원들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면, 직원들한테 줘야 될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회사가 부도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있는 것만큼은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의미라는 거지. 학정기여형이 있고 학정급여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정급여형하고 학정기여형을 이거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나? 그 다음에 학정급여 부채는 우리 시험으로 얘기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 표현이. 미안해요. 학정급여 부채는 퇴직금 추계. 퇴직금 추계이고, 전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
전 직원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이 학정급여 예, 부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것도 잘못 쓴 거네. 아까가 맞았네. 여기가 표현이 조금 달라서 여기 지금 요 내용이 미안해요. 요 내용이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학정급여 채무. 학정급여 우리 시험하고 좀 이게 표현이 좀 달라서 그래요. 예, 학정급여 채무에서 사회 적립자산 이게 퇴직연금. 퇴직연금 학정급여 채무가 예, 퇴직금 추계액. 예, 퇴직금 추계액에서 예, 사회 적립자산 퇴직연금을 빼면 학정급여 부채가 나오는데 이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예, 퇴직금 추계액에서 예, 사회 적립자산 퇴직연금을 빼면 예, 학정급여 부채, 예, 퇴직급여 예, 충당부채가 나옵니다. 여기를 우리 그 시험하고 조금 다르게 약간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우리 시험에 맞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예, 결산 시까지 퇴직금 추계액이 1,000만 원인 경우 결산 시까지 퇴직금 추계액이 1,000만 원인 경우 퇴직연금을 불입했을 때 퇴직연금을 불입했을 때 학정기여형은 직원 명의로 100% 적립을 해야 되고 학정기여형은 누구 명의로 적립하니까 직원 명의로 적립하니까 예, 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은 이미 다 준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직원한테 퇴직금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학정기여 없는 거지. 없는 거. 그래서 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학정기여형으로 만약에 1,000만 원을 불입을 했다면 차변의 퇴직급여는 예, 비용 처리하고 예, 대변에 예, 현금 등이 나갈 거고 학정급여형은 회사 명의로 100% 적립을 해요. 그럼 직원한테 나간 게 있어요? 없어요? 직원한테?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충당부채 설정도 해줘야 돼. 퇴직연금을 불입했을 때는 현금 등이 나가고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처리합니다. 퇴직연금 운용 자산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액을 초과한 금액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퇴직연금 요거에 대해서 뭐 학정기여형은 직업명의로 100% 적립한다. 학정급여형은 회사명 100% 적립한다. 요 부분은 법인세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만 설정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가 부도났을 때 충당부채만 설정했다면 회사가 부도났을 때 직원한테 퇴직금을 줄 수 없을 수도 있다 보니까 세법에서 직원들한테 줘야 될 퇴직금 추계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요 금액을 학정기여형이든 학정급여형이든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지만 비용 처리를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산시 여기는 1,000만 원 한꺼번에 넣은 걸로 했지만 보통은 매달 불입합니다. 매달. 그렇다고 내가 12개월 다 쓸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적립한 걸 그냥 처리한 것 뿐이에요. 결산 때가 되면은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누구 명의로? 직업 명의로 연금을 다 불입을 한 거니까 그치? 또 줄 필요가 없는 거. 이미 준 거야. 이미 준 거. 근데 학정급여형은 누구 명의로? 회사 명의로 적립을 했기 때문에 실제 직원한테 나간 게 없는 겁니다. 그럼 퇴직금 추계액이 1,000만 원이고 문제에서 이거 설정률 줄 때도 있어. 설정률. 특별한 말 없으면 설정률은 100%. 설정률이 뭐 60%, 40%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 일부는 학정기여형, 일부는 학정급여형일 때. 우리 회사 직원들 중 일부는 학정기여형, 일부는 학정급여형일 때. 그 설정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거 없으면 전부 다 몇 프로 그냥 100% 적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100%면 1,000만 원을 충당부채 설정해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있으면 잔액을 뺀 나머지를 충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없다고 치면은 1,000만 원에 대해서 차변에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채 처리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잠깐만. 다음 연도 1월 1일에 전 직원 퇴직 시 전 직원 퇴직했을 때 학정기여형은 별도의 회계 처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학정기여형으로 직원 명의로 연금에 넣을 때 이미 퇴직금 준 거기 때문에 직원이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야. 그 통장에서. 학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영자산에서 1,000만 원이 나가고 이때 이제 직원한테 주는 거죠. 이때. 그 다음에 줬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맡기는 건데 학정기여형은 직원 명의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지? 만약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익을 봐도 직원 책임, 손해를 봐도 직원 책임이라서 회사는 더 이상 추가 부담 의무가 없다. 그지? 회사는. 근데 학정급여형은 누구 명의로 하다 보니까 회사 명의로 하다 보니까 그지?
이익을 보면 회사가 가져가는 거고 손해를 보면 회사가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봤을 때는 추가적인 부담 의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결국은 요게 시험에 나와요. 요 부분. 충당부채 인식조건. 충당부채는 다음에 세 가지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식한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제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이 추정할 수 있을 때 무슨 부채를 인식한다? 우리가 충당 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의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 생각하시면 돼요. 충당부채 대표적인 건 퇴직급여 충당부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퇴직금은 1년간 근속한 직원한테 주는 거잖아. 그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한테. 그러니까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는 거지. 1년 이상 근속했을 때 회사는 직원한테 퇴직금 줘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 다음에 퇴직하게 되면 경제적 효익이 내지는 자원, 즉 자산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직원들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줘야 되니까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된 금액을 신뢰성에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거나, 그지? 또는 회사의 퇴직금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이 미달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줘야 돼, 최소한. 그래야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하다. 그거 말고도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제품보증 충당부채. 그거 말고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제품보증 충당부채. 이게 요즘에 시험에 좀 나옵니다. 제품보증 충당부채란 제품의 판매 후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일정 사용 기간 내에 제품의 품질, 성능 등의 결함이 있을 경우 제품을 수리 또는 교환해 주겠다는 쌍방 간의 약정을 말한다. 여러분 그 삼성 핸드폰이 그지? 뭐 화웨이나 이런 데보다 비싼 이유가 뭐예요? 품질이 좋은 것도 있지만 하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또 그 뭐지? 물류관리 뭐 생산관리 배우는데 품질은 고객에 대한 만족도가 품질이래.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라는 것은 AS까지 포함하는 얘기야. 또 삼성의 핸드폰이 비싼 이유는 그 판매되는 금액 속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 이미. AS 비용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AS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AS 비용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년 또는 2년 이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충실하게 AS 해준다는 거지. 똑같은 물건도 우리가 그냥 일반 가게에서 사는 거냐, 백화점에 사는 거냐 다르잖아, 그지? 백화점이 비싼 이유도, 그지? 조금의 하자도 언제든지 우리가 교환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지. 그만큼 그런 비용이 다 부담이 돼 있는 거 이미. 그래서 기말 결산 시 단기말 제품보증 충당부채를 20만 원 설정하다. 그러면 차변의 제품보증비, 대변의 제품보증 충당부채. 판매한 제품에 대한 보증비용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그럼 현금이 15만 원 나가고 제품보증 충당부채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이게 현금이 나간다는 게 뭐냐면 제가 삼성 가서 노트북을 수리해 보니까 그 수리하는 부품을 하여튼 삼성의 공급처에 이렇게 구매를 하더라고. 부품을. 구매하는 가격이 나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구매하는 가격이 나오고 제품 보증 충당부채 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품값이 나가는 거지, 부품값. 이해할까 무슨 얘기인지. 그런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0, 예, 8페이지에 1번. 문제 1번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공개하는 특정 기여 제도화에서 기여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니까 대변의 현금 500만 원이고 학정 기여형 퇴진연금이죠, 그지? 우리 시험에서는 학정 기여형 퇴진연금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무슨 급여라고? 퇴직급여라고 예, 비용 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이미 직원한테 뭘 준 거다? 퇴직금을 준 거다. 그렇다고 이거 직원이 이거 막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저거 찾아갈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지 뭐 누가 6개월 이상 아프거나 본인 포함한 가족이 6개월 이상 뭐 아프거나 예, 무주택자가 뭐 집을 구입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만 저 퇴직금 꺼내다가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실제 퇴직했거나 학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이제 실제 퇴직한 경우 자기가 꺼내 쓸 수 있어. 근데 퇴직하기 전까지는 꺼내 쓸 수가 없고 아니면 누가 이제 6개월 이상 아프거나 예, 또는 예,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이라든가 주택자금 필요해서 사용하거나 예, 그런 경우만 꺼내 쓸 수 있다. 학정기여형은.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서울은 이말까지 확정급여 식무 50만 원을 설정하고 동시에 이 보험에 대해 기여금으로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학정급여 채무가 이게 퇴직금 추계액이었죠. 전 직원이 퇴직한다고 하면 줘야 될 퇴직금이 얼마인데? 50만 원인데, 그지? 그럼 이거만큼 50만 원만큼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충당부채 잔액이 있으면 걔를 빼 나머지만 해주면 되는데 충당부채 잔액이 없는 거지. 지금 없고 그 다음에 동시에 A보험회사의 기여금으로 40만 원 현금 적립하다. 그럼 이거는 예, 여기 그래서 여기 이거는 지금 학정급여형인 거죠, 그지? 학정급여형인 거예요. 그러면 예, 학정급여형에 대해서 충당부채 설정하면 차번에 퇴직급여라는 비용 잡고 요거만큼은 예,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고 요만큼에 대해서 예, 퇴직연금을 또 불입했으니까 예, 현금이 예, 50만 원 나가고 50만 원이 아니지 40만 원만 불입했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예, 4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은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문제가 없어. 둘 중에 하나만. 결산 때 충당부채 설정하거나 아니면 회계 기간 중 불입하거나 회계 기간 중 불입하거나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뭘 기억해야 돼? 학정 기여형은 무슨 급여라고 퇴직연금 불입했을 때 퇴직급여 학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리고 예, 추계액이 50만 원이면 사실은 50만 원 적립을 해야 되죠. 원래 세법으로 보면은 추계액이 50만 원이면 50만 원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40만 원밖에 적립을 안 하면 40만 원만 비용 처리해줘. 세법은. 일부만 지금 이해해도 돼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넘어가고.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번 다 같이 시작. 서울은 종업원이 퇴직하여 퇴직금 30만 원을 이 보험회사에 적립해둔 기여금으로 지급하다. 2번하고 연계되는 건가 보네, 그지? 서울이니까. 학정급여형이라는 얘기죠, 그지? 학정급여형입니다. 그러면 예, 퇴직금 줬으니까 예, 학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금 주면 퇴직연금 무슨 자산? 운용 자산이라고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급할 의무로 우리가 대변에다가 무슨 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했으니까 퇴직금 주면 예, 퇴직급여 예, 충당부채가 없어져요. 우리 시험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게 학정급여형인지 학정기여형인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학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금 줬다 그러면 무슨 연금 운용자산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없어지고 그지? 예, 퇴직금 줬으니까 지급해야 될 의무도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없어지고 4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말자산 시 판매한 제품에 대한 가정과 무상거래 서비스를 위해 제품 멈춰 후 충당부채를 50만 원 결정하다. 여기는 이제 제품 보증 부채, 그지? 예, 추계액. 예, 추계액이 50만 원이고, 50만 원인데, 그 50만 원만큼 예, 충당해야 되는데, 기존의 제품 보증 예, 충당 부채가 있으면, 계를 뺀 나머지만 무슨 설정? 추가 설정이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하듯이. 응? 50만 원만큼 지금 충당한다고 나왔잖아. 그지? 그렇죠? 50만 원이 필요한데 기존에 잔액이 있다면 걔를 뺀 나머지만 추가 설정하면 된다고. 그러면 50만 원 설정하니까 차변에 제품 보증비라는 비용 처리하고 대변의 제품 보증 충당 부채 5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제품 보증에 대한 충당 부채 잔액이 있으면 걔를 뺀 나머지만 추가 설정해 주면 됩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영업원은 판매한 제품에 대한 무상 보증비를 하고 수리비에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으로 20만 원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20만 원이 나가고 여기에 대비해서 충당부채 설정한 금액이 있죠. 그지? 그럼 이 금액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대변했던 제품 보증 충당부채가 차변 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제품을 매출해서 발생된 수익 중의 일부를 제품 보증에 쓰기 위해서 충당해 놓은 거에 제품 보증 충당부채예요. 그지? 그러면 제품 보증 충당부채로 그 돈이 묶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수리비용으로 쓰게 되면 현금 등이 나가고 차변 제품 보증 충당부채가 없어지는 거고요. 여섯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동은 조리와의 성격권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소대 배상액을 300만 원으로 추정이 되어 손해배상 충당부채를 설정하다. 우리 시험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여기는 개정 과목이 이게 손해배상 손실인가? 손해배상 손실 6번은 우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 적이 없는 문제라서 개정 과목 손해배상 손실 300만 원이고 대변의 손해배상 충당부채 3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학정급여 부채와 충당부채는 다 끝났고요.